안녕하세요. 무협 전문 채널 위소엽입니다. 이번에는 새로운 비교를 준비해보았습니다. 바로 중국 고전 중 최고의 명전으로 평가받는 삼국지 연의와 김용 무협을 비교해보는 편입니다. 재밌겠지요? 그럼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유비와 단예입니다. 유비는 한황실의 종친, 단예는 대리황실의 후손이라는 황실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비는 관우 장비라는 든든한 의형제가 있고요. 단예도 마찬가지로 소봉과 허죽이라는 당대 최고수가 의형제입니다. 단예는 선함의 상징으로 인의를 행하는 인물이며 유비도 마찬가지로 인의로서 행함을 중요시합니다. 단예는 무관청, 종영, 효래 등의 아내를 두었는데요. 유비 역시 간부인, 미부인, 손부인을 아내로 두었네요. 그리고 유비 폐항설이라 하여 말을 탄 채 두검을 사용한다거나 관우 장비가 유비를 따르는 데에는 유비에게 힘으로 안 돼서 그렇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는데요. 단예는 역시 평소에는 허당처럼 자신 스스로를 제어하지는 못하지만 긴급할 때 사용되어지는 육맥신검과 공명신공은 자타공인 최강을 자랑하지요. 두 번째는 관우와 곽정입니다. 관우는 중국사에서 악비와 더불어 충의의 화신으로 상징되는 인물이며 삼국지 내에서는 최강의 무역을 자랑하지요. 곽정 역시 악비의 죽음이 연관되는 정강의 치욕을 배경으로 탄생된 영웅으로 김용 소설을 대표하는 충의의 상징으로 그려집니다. 또한 항용장과 구음진경, 좌우쌍수 호박 등으로 자타공인 최강의 무역을 자랑하는 인물이지요. 그리고 관우 역시 양양성을 지키다가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데 곽정 역시 양양성을 사수하다 최후를 맞게 되는 점 역시 상당히 비슷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마초와 양과입니다. 마초의 경우 삼국지에서 당대 최강의 무용을 자랑하며 또한 금마초라 불리우며 잘생긴 외모로도 유명합니다. 그리고 연의상에서 조조의 계책으로 아버지인 마등이 죽임을 당하자 보수설안에 각오를 하고 조조에게 반기를 들게 되죠. 양과 역시 김용소설 순위권에 드는 무공고수이며 또한 당대 최고의 미남인데다가 아버지의 죽음 이후 고아로 자라나 아버지의 복수 역시 소설 전체의 배경 중 하나로 삼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는 서로 비슷하죠. 하지만 양과는 지약으로도 뛰어난 반면 마초는 지약으로는 부족한 인물이며 양과는 한 팔을 잘리게 되지만 마초는 한 수의 팔을 잘라버리는 다른 점이 있죠. 네 번째는 양강과 주유입니다. 주유는 오나라 대도독으로 적벽대전에서 연의에서 조조의 100만 대군을 막아낸 인물로 뛰어난 지휘관이었지만 제갈량에게 지약으로 여러 차례 농락당한 뒤 하늘은 왜 주유를 낳고 제갈량을 낳으셨나이까? 라고 원망을 하며 피를 토하고 젊은 나이에 사망하죠. 양강 역시 금나라의 미래를 짊어지고 무목유서를 구하려 동분서주하고 구양극을 죽이고 구양봉의 제자가 되기 위한 명분을 만든 뒤 강남 6개까지 해치며 곽정 일파의 내분을 획책하는 계책을 세우지만 결국 황룡에 의해 간파당하고 연희갑에 묻은 독에 중독되어 죽게 되죠. 2등 컴플렉스도 공통점이지만 두 사람 모두 미남자인 것도 공통점이네요. 다섯 번째는 황룡과 제갈량입니다. 뭐 말할 필요가 없죠. 김용 무협 소설에서 누구나 인정하는 최고의 두뇌라 평가받는 황룡. 삼국지 연의에서 동남풍을 부르며 자신의 수명까지 연장하는 비술까지 알며 삼분지계로 유비에게 길을 제시하는 최고의 지약가 제갈량이죠. 뭐 더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네요. 여섯 번째는 장비와 황약사입니다. 얼핏 보면 안 어울리는 것 같지만 장비와 황약사는 나름 공통점이 있긴 합니다. 일신의 뛰어난 무예를 지니고 있으며 시나 서화를 즐기는 것을 좋아하며 군자를 존중할 줄 안다는 것, 그리고 성미가 괴팍하여 황약사의 경우는 제자들의 다리를 분질러 버린 뒤 사문에서 내쫓아 버린다거나 하인들을 범죄자들만 골라 농화로 만들어서 일을 시킬 정도로 괴팍한 성격인데 장비는 대인을 존중하고 소인을 무시했다고 하며 술만 취하면 부하들에게 매질을 하였고 결국 부하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최후를 맞이하지요.
황약사는 그래도 장수하면서 잘 삽니다만. 7번째는 단지응과 황충입니다. 황충은 활의 달인으로 연희에서 등장하며 단지응은 일양지의 달인으로 나오며 둘 다 노익장을 과시한다는 점이 공통점이라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8번째는 호청우와 화타입니다. 화타의 경우 청랑설을 저술하였으며 연희에서 제일 가는 의술의 달인으로 나옵니다. 호청우 역시 의설을 저술하였으며 일촌도연기 내에서 최고의 의술 전문가로 등장하지요. 이외 설신이와 평일지 등이 있지만 천룡팔부에서는 천산동무나 허죽이 설신이보다 의술이 뛰어나고 소강호에서 평일지는 자살을 하기에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는 것이 비슷한 호청우를 선택하였습니다. 9번째는 천산동무와 동탁입니다. 동탁은 조정의 혼란을 기회를 삼아 서양의 병마를 끌고 와 정권을 잡아 한왕제 소제를 패하고 공포정치를 휘둘렀으며 천산동무는 소유파의 무공을 바탕으로 영치궁을 설립하여 36로 72도주들을 무역으로 제압하며 포갑 정치를 행하였다는 점에서 비슷하다 생각하여 선택해보았습니다. 10번째는 용호충과 조운입니다. 조운의 경우 유비와 뜻이 통한 이후 유비의 휘하에서 활약하였으며 조자용, 헌창 쓰듯 한다라는 고사로 유명한 창술의 달인이기도 합니다. 또한 장판파의 위기에서 유비의 아들인 아두를 구해내기도 하죠. 용호충의 경우 화산파의 제자로서 의리 있는 성격으로 끝까지 화산에 대한 의리를 저버리지 않았고 충의를 지키려 하였으며 독고구검을 익혀 검이 없으면 바보가 될 정도로 검술에 능합니다. 그리고 화산파가 숭산파의 계책에 의해 위기에 처했을 때도 검술을 발휘하여 적들을 장님으로 만들어 보였죠. 그래서 조운과 용호충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11번째는 진기직한과 자묵하, 조조와 원소를 비교해 보려 합니다. 진기직한과 자묵하는 어렸을 때 안다, 의형제를 맺었으며 후에 초원의 패자 자리를 두고 경쟁을 벌이게 되지만 결국 여러 면에서 잔혹하고 공정치 못했던 자묵하가 패배하게 됩니다. 조조와 원소의 경우 어렸을 때 친하게 지냈던 친구 사이였지만 각지에서 군벌로 성장하고 나서는 조조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로서 원소가 위치하게 됩니다. 하지만 연희에서의 원소는 젊었을 때와는 달리 편협하고 무능한 인물로 변해 보였고 조조는 원소를 격파하고 하북을 차지하여 사실상 패자가 되지요. 12번째는 주원장과 사마이입니다. 둘은 상당히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주원장의 형제가 8이었는데 사마이도 마찬가지로 사마팔달이라 하여 8명의 형제가 있었고요. 사마이는 조조가 죽기까지 조용한 책사로서 활동하며 때를 기다렸는데 일촌도용기의 주원장 역시 마찬가지로 원에 대항하는 대장의 역할을 하면서 조용히 자신의 세력이 탄탄해지길 기다렸고 결국엔 장무기와 양소가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강해지고 나서 명교를 접수하게 되죠. 기회를 노리는 것에 능했고 능력도 뛰어난 두 사람이었습니다. 13번째는 위소보와 황호입니다. 위소보는 간신이라 할 수는 없지만 그의 언병과 아부신공은 둘째 가라고 하면 서러워할 정도로 대단합니다. 황호 역시 아첨에 능해 유선을 구워 삶아 강류를 멀리하도록 하였고 초계의 멸망을 부채질하는 황간으로 등장하지요. 하지만 황호의 죽음은 처참했고 위소보는 능력과 운이 좋아 승승장구하여 나중에는 7부인과 함께 응거한다는 것이 차이점이겠네요. 14번째는 장무기와 손책입니다. 손책은 아버지 송견의 죽음 이후 어린 시절을 원소대 객장으로 자라다가 옥세를 바친 후 오천의 병사를 빌린 뒤 아버지의 옛 수하들과 새로운 인재들을 얻어가며 오의 기반인 강동을 차지하는데요. 장무기 역시 멸망할 위기에 빠진 명교를 구해내며 내분으로 와해되었던 명교의 핵심 인사들 모두의 만장일치 지지를 받게 되어 명교 교주가 되며 최후에는 원이 무너지고 명나라가 세워지는 과정에서 명교의 이름을 빛내며 명교의 위상을 최고조로 끌어냅니다. 이상으로 김용무역과 삼국지 연희를 비교하는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가요? 재밌으셨나요? 구독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궁금하네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